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이재용입니다. 2023년 겨울방학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고2 1등급반 커리큘럼 안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이 시기 해야 할 공부는 정해져 있다. 수능을 보더라도요, 선택 과목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문학과 독서 영역의 비중이 커지고 문항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내신을 생각해 보면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과목은 보통 문학을 펼쳐놓죠. 따라서 겨울방학에 문학 공부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겨울방학에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하는 국어 공부는 문학과 비문학이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영역들에서 우리 친구들과 공유하게 될 기본적인 이 커리큘럼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학 영역에서는요, 아이들은 현재 내신을 하다 보니까 내신형으로 좀 학습하고 길들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에 대한 수능식 접근법을 다시 체화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다양한 작품들을 좀 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2 문학단원에서도 보게 되면 이 문학교과서의 특징이 작품 수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고2 내신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작품의 레퍼런스를 좀 구축해 놓는 게 중요한 작업이 될 겁니다. 독서 영역으로 오시면요. 당연히 내신 대비로 떨어져 있는 비문학의 문제풀이 감각을 끌어올려야겠죠. 그리고 고2 모의고사에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난이도 상승이 폭이 커지게 되는데요. 특히 철학, 경제, 법, 기술과 같은 고난도 영역들에 대비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영역들에서 분명한 레벨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1등급반 수업의 필요성과 추가 목표입니다. 이 수업의 타겟은 최상위권 친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당연하게도 수능, 내신 무엇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3에 올라갔을 때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이 매우 바쁜 상태더라고요. 그 때문에 조금 다른 커리큘럼이 필요하고 조금 더 하드한 트레이닝이 일찍부터 요구됩니다. 이 요구에 맞추어서 추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일단 비문학 영역에서는요. 조금 더 빠르게 고3, 특히 평가원 기출이라고 하면 고3의 6월과 9월 수능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 문제들을 일찍 접하면서 실전적인 문제 해결 전략과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됩니다. 문학 영역, 여기는 현대 문학에 집중할 건데요. 현대시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 경향을 익히면서 문학사적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대표적인 작가들이 남긴 낯선 작품들을 통해서 이 낯선 작품을 해결할 수 있는 현대시의 문제 해결 전략이라고 하는 걸 체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문학 파트, 마찬가지로 현대문학입니다. 소설,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대표적인 단편 작품을 설정했습니다. 이 단편 작품들에 대해서 읽으면서 현대소설의 시대별 특징 그리고 주요 테마를 숙지할 수 있도록 과제와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수업 형태와 유의점. 이 수업은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과제에 대한 피드백 수업이 중점이 될 거예요. 이것은 아이들이 원하는, 강사에게 원하는 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지식 전수 이런 것들 중점보다는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문제를 풀었을 때 생긴 의문들을 선생님이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문위에서 조금 헝클어진 부분들을 조정해 줄 때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형태를 일반 수능반과 조금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간의 제한 조건, 저로서는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같이 살펴볼 거예요. 하나씩 보시면 일단은 성적 제한, 3월, 9월, 고1 모의고사 국어가 7등급이었으면 합니다. 요것도 최소 조건이에요. 인원 제한은 6인, 너무 많으면 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소규모 그룹형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상세한 지문 독해나 지식 전달의 시간은 좀 줄일 거고요. 아이들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점,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코칭을 중점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난이도와 분량 측면에서는 합리적이면서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한 과제량을 제시할 겁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수행에 대한 피드백 중점의 수업이기 때문에 과제 수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업의 의미도 당연히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해온 거 가지고 막 질문하는데 난 안 했어. 그러면 수업에 이렇게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과제 경고, 2회 누적 시 수강 불가라고 하는 조건도 어쩔 수 없이 좀 달아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제한 조건들과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 어머님이 분명히 인지하시고 아이도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반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독서 영역 커리큘럼입니다. 여기 뭐 커리큘럼이 되게 복잡하진 않아서요. 1회부터 10회까지 과제가 모두 평가원 기출로 꾸며지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3, 6월, 9월, 수능 이렇게 세 가지 문제들을 기본 뼈대로 삼아서 좀 고난도 교육청 문제들이나 다른 문제들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풀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붙여서 이제 과제를 준비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드백 중심의 수업이기 때문에 1회차에는 인트로 강의로 비문학 독해의 기본적인 전략들, 그 다음에 지문 유형들, 최신 경향들 이런 것들 분석해서 첫 수업은 이제 이론 수업으로 준비하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현대시 영역 커리큘럼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1회차는 이제 이론 수업을 붙일 거예요. 인트로 강의로 시가 어려워진다는 게 어떻게 어려워진다는 건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보여줄 거고요. 이렇게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원칙을 세워줄 겁니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이제 2회차부터는 숙제가 나갈 건데요. 숙제에서 대표 작가의 낯선 작품이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갈 겁니다. 이 10회 과정을 통해서 대표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 작가는 이런 경향의 작품들을 남겼구나 라고 하는 문학사적인 안목 그리고 작품의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 형성할 거고요. 낯선 작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작품이고 조금 어렵게 쓰여진 작품이지만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이러한 방법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여섯 번째 현대소설 영역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현대소설을 이 부분의 모의고사 문제를 막 틀리거나 어렵게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아이들이랑 이제 소통해보면, 소설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시대 배경과 그 다음에 그 시대에 특징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주요 테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주 과제로서 단편 소설을 2편 정도 읽힐 거고요. 이렇게 읽어온 소설들을 바탕으로 이제 현대 소설의 흐름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한 커리큘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등급반 수업 안내였습니다. 아이들이 국어 과목에서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하고 일찍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